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심 먹고 1~2시간 자야 머리가 맑아져요. 낮잠을 자야 오후에 덜 피곤합니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낮잠이 오히려 밤잠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연구가 밝혔습니다. 낮잠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짧게는 약이 되고 길게는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낮잠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이점과 반대로 밤잠을 망치는 3가지 위험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은 나이대에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낮잠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기억력 향상,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정말 다양한 선물이 있지요. 하지만 그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낮잠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지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낮에 깊은 잠을 자버리면 밤에는 더 이상 깊은 잠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곤해서 눕지만 잠은 오지 않고 시계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익숙한 경험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수면 리듬은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의 일사가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이야말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낮잠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밤잠을 되찾는 황금 법칙까지 확실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자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달라지면 삶의 질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낮잠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 짧은 낮잠은 뇌와 몸에 큰 선물을 줍니다. 사실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낮 동안의 피로가 더 빨리 쌓이고 뇌 활동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10여 20분 낮잠은 마치 뇌를 새로 고쳐주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에서는 단 26분의 낮잠만으로도 조종사들의 주의력이 34% 향상되고 반응 속도가 16%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짧은 수면이 밤잠 부족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도 집중력과 안전성에는 분명 효과를 주었다는 점이지요. 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낮잠 동안 일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낮잠은 뇌를 청소하고 기억력을 살려주고 판단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본 도쿄의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 후 15분 의무 낮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원들이 졸음을 참으며 일하는 것보다 짧게 자고 나서 활력을 회복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낮잠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낮잠은 부족한 밤잠의 임시 보충일 뿐 습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얕아지므로 낮잠이 일정 부분 보완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마도 낮잠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도 점심 먹고 TV 보다가 깜빡 주무셨나요? 사실 그 15분이 여러분의 오후를 살리고 저녁까지 에너지를 이어가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낮잠은 짧을 때, 약길 때 독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짧은 낮잠은 우리의 뇌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낮잠의 긍정적인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 즉 잘못된 낮잠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밤잠을 빼앗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낮잠은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과 혈압에도 놀라운 영향을 주는 비밀약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느끼지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혈압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낮잠이 이런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진정시켜준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아테네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61세 남녀 23컴여 명을 6년간 추적했는데 낮잠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3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은 휴식이 심장의 수명을 지켜준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낮잠을 잠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긴장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혈관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이 안정되며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 문화 말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점심 후 잠시 낮잠을 즐깁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 문화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했을 때 실제로 낮잠 습관을 가진 지역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낮잠이 직접적으로 심장을 지킨다기보다 낮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생활 습관이 여유롭고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반복된 연구들이 낮잠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무시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혈압이 자주 튀고 밤마다 걱정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점심 이후 15분 낮잠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약보다 부드럽고 부작용 없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낮잠은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회복시키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조용한 의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짧고 규칙적일 때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면 바로 불면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낮잠은 단순히 머리와 심장을 위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에도 깊은 선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 번이 길게 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지요. 그 배경에는 면역세포의 활동 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낮잠이 이 면역세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수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한 뒤 낮잠을 30분 주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낮잠을 잔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면역 반응을 돕는 인터류킨 6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낮잠이 몸속에 면역 회복 버튼을 눌러준 셈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도 점심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일기나 기록을 보면 점심을 먹고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이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 그 오래된 지혜가 사실은 면역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짧은 낮잠이 정말 면역력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로 회복이 면역력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을 회복하는 힘은 낮잠이 분명히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감기가 오래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나요? 그렇다면 낮잠을 적절히 활용해 보십시오. 단 20분만이라도 눈을 감으면 면역세포가 다시 힘을 얻어 병을 막아줍니다. 낮잠은 뇌를 살리고 심장을 쉬게 하고 면역의 방패를 단단히 고쳐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혜택은 선을 넘지 않을 때만 주어집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저녁에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는 면역이 아니라 불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문을 읽고 나서 바로 내용을 잊어버린다. 손주 이름은 물론 약속한 시간조차 헷갈린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짧은 낮잠이 기억을 붙잡아주고 학습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두 그룹을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낮에 짧은 낮잠을 자고 다른 그룹은 깨어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학습 과제를 준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니 낮잠을 잔 그룹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잠은 뇌 속에서 헤마 히포캄푸스라는 기억, 저장소를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임시 저장 공간을 정리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낮잠 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담을 여유 공간이 다시 생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 독일의 어떤 음악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 전에 반드시 20분 낮잠을 자도록 지도합니다. 연구 결과 낮잠을 잔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 시험에서 훨씬 정교하고 안정된 연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낮잠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강화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낮잠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기보다는 피로가 줄어들어 집중이 잘 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낮잠이 실제로 시냅스 연결을 강화한다는 신경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양쪽 주장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낮잠이 우리의 기억과 학습을 돕는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도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내용이 금방 잊혀지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낮잠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낮잠은 기억을 살리고 학습을 강화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일 때만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밤잠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낮잠의 좋은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을 보셔야 합니다. 짧은 낮잠은 약이지만 과도한 낮잠은 독이 됩니다. 특히 밤잠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지요. 왜 그럴까요? 30분을 넘어서는 낮잠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깨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축 처지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 수면 관성, 슬립 이너시아 현상이 나타납니다. 뇌는 이미 낮에 깊은 수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중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밤 수면의 총량이 평균 1시간 이상 줄어들고 깊은 수면의 비율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밤마다 뒤척이는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점심 후 2시간 낮잠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 지역 노인들이 불면증과 수면장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적 습관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낮잠이 밤잠을 망치는 걸까? 아니면 원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낮잠을 길게 자는 걸까?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길어진 낮잠이 밤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낮에 2시간 푹 자고 나서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 떠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낮잠의 함정입니다. 낮잠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넘기면 우리를 괴롭히는 적으로 돌변합니다. 30분 이 선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마치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이를 생체시계 혹은 서카디언 리듬, 시르카디안 리듬 이라고 부르지요. 이 리듬이 무너지면 낮과 밤이 뒤바뀌고 결국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늦은 오후에 낮잠이 이 리듬을 쉽게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의 뇌는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아직 밤이 아닌데 왜 자지? 그럼 밤에 굳이 깊이 잘 필요 없겠네.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새벽 2시, 3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오후 4시 이후 1시간 이상 낮잠을 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면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체시계가 흐트러지면서 밤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진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부 문화권에서는 낮잠을 제2의 밤이라 부르며 오후 늦게 깊은 낮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밤잠을 해치고 수면 각성 주기를 망가뜨리는 대표적 습관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낮잠보다는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늦은 카페인 섭취가 수면 리듬을 더 망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늦은 낮잠이 그 위험 요소와 맞물리면 불면의 악순환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낮에 5시쯤 깜빡 자고 밤에 누워서는 시계를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수면 리듬 붕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낮잠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 몸의 시계를 망가뜨려 밤잠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낮잠은 이른 오후 길어야 20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수면 리듬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누웠는데 일어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처음엔 개운한 듯하지만 머리는 멍하고 저녁이 되면 기억이 더 가물가물해집니다. 사실 과도한 낮잠은 단순히 밤잠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치매와 인지 저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800여 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낮잠을 하루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긴 낮잠은 뇌의 깊은 수면 사이클을 분산시키고 뇌세포 청소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뇌는 밤의 깊은 잠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낮에 긴 수면을 반복하면 밤의 깊은 수면이 얕아지고 그 결과 뇌 속 쓰레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그리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들의 인지, 능력 점수는 같은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어 기억 계산 능력, 간단한 문제 해결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낮잠이 치매를 유발하는 걸까? 아니면 치매 전조 증상이 낮잠을 길게 만들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긴 낮잠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낮잠 습관과 치매 위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낮잠이 점점 길어지고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잠은 뇌를 살리고 학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오히려 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치매의 위험까지 불러옵니다. 짧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것이 뇌를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찾아오고 기운이 더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면 주기에 있습니다. 낮잠이 20분을 넘어서면 뇌는 서서히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깨어나면 뇌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해 수면 관성, sleep inertia 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머리의 무거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심지어 두통입니다. 미국 수면재단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깨어난 뒤 피로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너무 잤다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각성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부 사람들은 낮잠 후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낮잠 후 머리가 더 무겁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와 혈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낮잠 뒤 두통은 낮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짧은 낮잠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고 긴 낮잠에서만 두통과 피로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낮잠은 짧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낮잠 후 머리가 더 무겁고 오히려 일을 하기 힘들었던 적 있나요? 그때 느낀 답답함이 바로 수면 주기의 경고입니다. 낮잠은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고 몸을 살리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면 두통을 만들고 피로를 더 깊게 하고 밤잠까지 앗아갑니다. 기억하세요. 20분 이내에 낮잠만이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낮잠은 칼과 같습니다. 짧으면 약이 되고 길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낮잠의 좋은 면만 누리고 나쁜 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시간과 규칙성입니다. 첫째, 낮잠은 2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피로를 씻어내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심 20분 파워, 낮잠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장합니다. 둘째, 낮잠의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점심 식사 이후에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원래 우리 몸의 각성이 잠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불면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프랑스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 동안 벨리우스 50분 낮잠 존과를 마련해 줍니다. 이곳에서 잠깐 눈을 붙인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뇌에도 효과가 있다면 노인의 뇌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낮잠보다는 밤잠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밤잠이 얕아지므로 낮잠으로 보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건강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낮잠을 계획적으로 자시나요? 아니면 TV 보다가 깜빡 주무시나요? 후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깜빡 잠드는 낮잠은 길어지기 쉽고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짧은 낮잠은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낮잠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낮잠을 관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밤잠을 지키고 하루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낮잠의 두 얼굴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낮잠을 어떻게 해야 밤잠까지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20분 이내의 파워, 낮잠을 지키십시오. 10분, 20분은 뇌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눈을 감았다 뜨면 머리는 맑아지고 집중력은 올라가며 밤잠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시간을 이상적 낮잠 길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2시 이후로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밤 수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센터의 보고서에서도 오후 늦은 낮잠은 불면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꼭 이른 오후에 짧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환경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낮잠은 침대보다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눕게 되면 본격적인 수면 모드로 들어가 시간이 길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수면 전문가들은 낮잠은 반쯤 누운 자세에서 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장합니다. 넷째,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환경에서 낮잠을 취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자면 오히려 생체 시계가 더 흐트러집니다. 규칙성이 건강한 낮잠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한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5분 낮잠을 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이 마을을 조사한 결과 이곳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주변 지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짧은 낮잠이 실제 건강을 지켜낸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낮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낮잠을 자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도 많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낮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짧고 일찍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냥 졸리면 아무 때나 몇 시간이든 주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황금 법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낮잠은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게, 일찍, 규칙적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밤잠을 지키고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되찾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잠의 두 얼굴을 함께 보았습니다. 짧은 낮잠은 뇌를 맑게 하고 심장을 쉬게 하며 면역을 살리고 기억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낮잠은 불면증을 부르고 수면 리듬을 깨뜨리며 두통과 피로를 남기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였습니다. 즉, 낮잠은 칼과 같습니다. 짧으면 약, 길면 독.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불면증이 심한데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낮잠을 20분 이내 오후 2시 이전에만 지키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잠을 회복시키고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단순히 낮잠 습관만 바꿔서 밤잠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70대 후반이었지만 하루 2~3시간씩 낮잠을 줄이고 15분으로 제한하자 2달 만에 밤에 6시간 이상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삶이 다시 활력을 얻었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후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짧고 규칙적인 낮잠을 선택하면 깊고 안정된 밤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다스려서 밤잠을 지키고 인생의 활력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